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손원평 작가의 프리즘이라는 책. 따끈따끈. 네, 올해 가지고 책이죠. 와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뭔가 로맨스물이나 러브스토리 이런 거에 별 감흥이 없을 것 내 얘기가 아니라. 같았어요. 이미 끝났다. 아니야. 이미 뭐 나에게 이제 기회는 왜? 이제 끝났는데. 결혼도 이제 새로운 판타지는 훨씬 로맨스의 새로운 중요하다고. 장이지. 근데 제가 읽으면서 괜히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책 자체가 뭔가 동화 같은 뭐 신데렐라 스토리 막 이런 판타지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현실 세계에서 내가 과거에 겪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괜히 옛날 생각이 나서 설렜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감정은 부끄러웠어요, 우선. 왜요?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연애 실수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말을 안 하면서 관계가 계속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애 초기에 우리가 많이 겪는 게 흑역사죠. 네, 자존심 때문에 막 말을 못하고 막 버티다가 잘 보이려다가 실수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하기를 이 책은 연애의 생로병사가 된다. 왜 끝도 있어요? 사도 있어. 사. 끝도 있어요. 항상 끝이 있어요. 생로병사.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이 주인공 중에 4명 있는데 한 명이 제인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제인이 빵집을 운영하는 여자 주인이에요. 근데 이 빵집에 알바생 한 명이 있는데 젊은 남자 호계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거의 남매처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내는데 이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관계를 매듭짓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대화가 있어요. 근데 제이는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남을 지속해온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유거리를 찾긴 해요. 뭐 미련은 없어. 감정은 없는데 남편의 별장 앞에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 묘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 없이는 또 갈 수가 없으니까. 전 남편.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지만 사실 이 둘은 이혼은 했어도 미련이 나왔구나. 미련은 없는데 그냥 그게 없어? 끝이 없어. 그냥 우린 여기서 끝이고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않는 그게 미련이 아닌가? 뭔가 애매한. 근데 여기서 호계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제이는 관계를 끊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호계라는 인물은 나는 연결되는 걸 잘 못해서 그렇지 관계 끊는 건 잘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방화문 내려온다. 그러면서 끊어야 할 건 얼른 끊어버려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식의 호계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인은 네. 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제인한테 안 좋은 거예요? 굳이 문제는 평화로운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 도원이라는 인물을 위해서는 이쪽을 끊어야 정리하는 게 돼? 계속 만나면 좀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오해가 또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이는 이장해야겠네. 반려견 묘를 빨리 하루빨리 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제 정리를 했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 없이 계속 만났던 거예요. 근데 도원이라는 인물이 생긴 이상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찰나에 호계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호계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인이 자기 부모님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도 다음날 같이 그냥 한 집에서 밥 먹고 또 끝까지 같이 사셨어요. 그쵸. 근데 그걸 그런 보면서 분들이 많았죠. 이게 자기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거야. 아니 왜 그렇나? 이럴 바엔 그냥 따로 살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본인도 지금 그 모습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닿는 거죠. 근데 그게 이유가 그냥 끊는 게 두려워서 혹은 끊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계속 연결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도원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결국 전 남편과 깔끔하게 생로병 4까지 갔구나. 네. 생로병사. 네네. 정리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인이 어쩌면 양다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그 얘기가 도덕적인 되지. 느낌이 안 좋은 근데 그런 거일 감정이 수도. 안 남았다며. 안 남았어요. 그냥 감정 없는데 끊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미련도 아니고 그냥 이제 끝맺음을 못 하는 그냥 사람이구나. 근데 저는 여기에 엄청 공감이 됐거든요. 네. 끝을 못 내셨어요? 끝내기가 전 사실 시작하는 현 것보다 남편분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과거 연애니까 끝내기가 더 힘든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연애 초반에는 뭐
헤어지자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숙했죠. 네. 헤어져야 되는 건 너무 확실한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되게 질질 시간을 끌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상대한테는 되게 상처가 되는 그래. 일인 거죠. 그 맞아. 사람은 다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번 이별을 겪어가면서 제인처럼 좀 다른 이별을 하고 조금 더 성숙해진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효과로.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인도 전 남편과의 이별과 새로운 도원과의 이별도 있어요. 근데 그 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장면을 좀 도원이랑 중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인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여기 4명의 인물들을 봐도 그 연애 과정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게 보이고 우리도 뭐 그쵸, 앞으로 더 한번 연애를 배워가겠죠. 하면 네. 더 성장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쵸. 어떤 쪽으로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고 어영부영 이렇게 뭐 헤어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해도 그게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거 자체가 자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은 사랑을 하면서도 이루어지지만 후에도 계속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인 말고도 다른 주인공의 성장사를 보면은 예진의 경우는 쉴 틈 없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만나요. 아, 그렇지. 네. 그런 스타일이지.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유형. 근데 본인도 그걸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을 찾을 생각도 없어요. 근데 괜찮나? 그렇다고 외로움이 막 달래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이런. 그러다가 점점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이루고 호기 같은 경우는 이 예진이라는 인물을 좋아해요. 근데 원래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꽉 닫은 스타일이었는데 예진을 좋아하게 되면서 자기가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야, 이런 벌써 성장을 드라마 한 편 나왔다. 네, 그러나요. 내 벌써 인물이 흥미로워. 각자 그런 게 다 네. 보이거든요. 뭔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되게 재밌고 과거의 연애도 막 떠오르고 그래. 경험이 그, 떠오르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좀 중점이 되는 건 또 계절이에요. 오. 여름에 너무 시작을 좋아. 해서 이런 거 너무 좋아. 다음 여름에 끝이 1년? 나요. 네, 1년을 이 내 남녀의 사랑 스토리를 말 보는 그대로 건데 생로병사 추나추동도 있네요. 리틀 포레스트. 1년 안에 생로병사가 참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벌써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네. 겨울에 그렇네. 시작했는데 벌써 겨울이 겨울이 왔습니다. 됐어. 벌써 1주년인 거예요, 코로나 1주년, 1주년이라는 거 되게 기념할 일이죠. 기념일 같다. 이 작가가 이 책을 쓴 거는 코로나가 퍼지기 전이었는데 음. 연재했었어요. 근데 음. 그러고 이 책을 모아서 쓰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음. 책으로 이제 모으려고 하니까. 그래,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끈따끈인데. 그래서 고민을 실제로 했대요. 여기다가 예진이 마스크를 쓰게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현실적 고민이네요. 네, 저도 작품에 드라마나 대해서. 이런 거 영화에서도 마스크 안 씌우고 나오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러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기습키스라든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 코로나 시대는 네. 그게 안 같이 된다. 커피 못 마셔. 밤에 같이 술 한 잔 못 해. 못해. 막 스토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했다고 웃기다. 막 말을 하면서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쓴 면적만큼 운명적 사랑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서로의 매력을 알아챌 가능성이 경계심이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세상은 수상하고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했던 시절은 늘 앞서 존재했고 인류는 그 시간을 모두 지나쳐왔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을 아끼지 말자.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올해 키워드로 꼽았던 미숙함이나 시행착오와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가 정말 미숙하고 미숙한 시행착오가 한 해야. 네,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 한 해 동안 배운 게 있다라면은 나 역시 언제든지 전염될 수 있고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까지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어쩌면 작가가 말하는 아끼지 말아야 할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좀 힘들었던 올해를 보내면서 좀 사랑이란 뭔지 그리고
그게 또 나한테 어떤 변화나 성장을 불러왔는지 좀 찾아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소개하는데 분위기가 약간 몽글몽글한 그래. 표정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완전 연애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연애 소설. 이 프리즘이라는 제목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프리즘인가요? 읽으면 좀 이해가 되나요? 이 의미가? 저는 나중에 곱씹다가 제 나름의 이유를 이 깨달은 건데. 프리즘인가요? 세모 요거? 네. 우리 과학 색깔이 시간이나 뭐 다채롭다, 이럴 때 그거. 하나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 빛깔로 이렇게 쪼개지는 네. 그 프리즘? 그 막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 프리즘이 뭔지 모르다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프리즘이란 말 누가 써? 어. 안 쓰지. 근데 이 말이 결국 나는 보이지 않은 나의 모습이 이 빛깔로 하여금 프리즘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빛깔로 나올 수 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프리즘을 연애나 사랑으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랑 같이 생각하니까 더 흥미로워요. 네. 근데 이 뜻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작가님의 네. 의도가. 댓글로 또 읽어보신 분들이 이거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중요해. 오래오래. 네. 그래서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네. 책플릭스